실록 3권 문정주 기념 9월 19일 경신 8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의정부에서 봄 가을에 1도의 1도해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주의 점장에 의가에 아뢰기를 군기감에서 염초를 구워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에서 도해를 두고 일정한 장소를 정하였으니 다만 도해의 음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잔물을 수송 운반하는 즈음에는 온 경내가 소유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해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 가을에 1도 1도해에서 염초를 구워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을 하도록 하소서. 경기는 양천, 김포, 통진, 강화, 교동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리하고 과천, 검천, 인천, 고양, 부평, 안산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표국에 흙을 운반하게 하고 수원부를 일도해로 삼아서 남양, 진위, 양선, 죽산, 용인, 양지, 음죽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광주를 일도해로 삼아서 여흥, 양근, 가평, 천영, 지평, 이천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양주부를 일도해로 삼아서 포천, 영평, 연천, 상명, 인강과 강원도의 철원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원평부를 일도해로 삼아서 교화, 임진, 장단, 적성, 마전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개성부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하여 해마다 염초를 구워내게 하고 부근에 있는 풍덕군으로서 이에 소속시키소서. 강원도에서는 삼척부의 일도해로 삼아서 울진, 평의 강릉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양양부를 일도해로 삼아서 간성, 고성, 통천, 흡곡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원주 임내의 주천현을 일도해로 삼아서 정성,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춘천부를 일도해로 삼아서 양구, 낭청, 인제, 회양, 금성, 평강, 금화로서 이에 소속시키소서. 충청도에서는 공주를 일도해로 삼아서 이산, 언진, 진잠, 연산, 부여, 석성, 임천, 서천, 한산, 홍산, 청량, 비인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충주를 일도해로 삼아서 괴산, 연풍, 음승, 영춘, 단양, 진천, 제천, 청풍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청주를 일도해로 삼아서 문의, 회덕, 청안, 영기, 전이, 목천, 옥천, 영동, 황간, 청산, 회인, 보은, 직산, 천안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남포현을 일도해로 삼아서 보령, 태안, 면천, 서산, 당진, 덕산, 평택, 온양, 아산, 정산, 대흥, 결성, 해미, 신창, 예산, 홍주로서 이에 소속시키소서. 전라도에서는 고산현을 일도해로 삼아서 전주, 검산, 진산, 무주, 용담, 진안, 여산, 부원, 금구, 옥구, 인피, 함렬, 용안, 익산, 정읍, 흥덕, 고부, 김제, 태인, 만경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우진군을 일도해로 삼아서 남평, 영암, 무안, 한평, 장성, 고창, 영광, 무장, 담양, 창평, 진원, 화순, 나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남원부를 일도해로 삼아서 순창, 임실, 운봉, 구례, 곡성, 옥과, 동북, 장수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장흥부를 일도해로 삼아서 능성, 강진, 해남, 진도, 광양, 나간, 보성, 순천, 흥양으로서 이에 소속시키소서. 경상도에서는 경주 임내의 자인현을 일도해로 삼아서 영일, 흥해, 영천, 하양, 경산, 신영, 의흥, 양산, 기장, 동래, 울산, 장기, 언양, 영산, 밀양, 청하, 경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안동부를 일도해로 삼아서 봉화, 예안, 영천, 순흥, 풍기, 용궁, 비안, 의성, 예천, 군위, 영해, 영덕, 진보, 청송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성주를 일도해로 삼아서 문경, 함창, 선산, 계령, 금산, 인동, 상주, 현풍, 거창, 고령, 합천, 초계, 지리, 대구, 장령, 청도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진주를 일도해로 삼아서 함양, 하동, 단성, 안음, 남해, 산음,
삼가 곤양 거제 고성 사천 창원 칠원 김해 함안 의령 진해로서 이에 소속시키소서. 황의도에서 평산부를 일도회로 삼아서 토산 우봉 강음은 배천과 강원도의 이천 안협 등의 고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서흥부를 일도회로 삼아서 곡산 수안 신계 봉산 황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해주를 일도회로 삼아서 재령 연안 강령 옹진 장현 송화 신천으로서 이에 소속시키고 안악군을 일도회로 삼아서 풍천 언율 문화 장련 등의 고로서 이에 소속시키고는 도회의 마을로 하여금 큰 가마, 큰 구유통, 나무통, 바가지, 채 등류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염초를 붓는 데 쓰도록 하고 만약 일찍이 준비하지 않고서 시기에 임하여 백성의 그릇을 빼앗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계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또 흙을 가져올 적에 공회와 사사, 원관을 제외하고는 민호에게서 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소목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비하여 온단해 바치게 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에서 미리 병조에 보고하고는 차례에 당한 도회에 공문을 보내어 농한기에 소속된 각 고울로 하여금 수령에 의하여 운반을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의 수령이 미리 먼저 조치하지 못하여도 또한 계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이 선물을 받고자 공물을 핑계하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다단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들도 또한 흙을 운반하는 일을 꺼려서 염초에 소용되는 흙을 던져버리고는 도에서 와서 쓸모없는 잡토를 가지고 속에서 바치려고 깨하는 사람이 참 없나느니 청근의 각 고을에서 일찍이 높은 직임을 지낸 강직하고 명민한 품관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친히 취토를 감독하여 봉함해서 도회소로 압송하도록 하고 그 작패한 장인과 능히 고찰하지 못한 품관도 또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사에 기하는 봄에는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회일에 마치도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회일에 마치도록 하여 염초에 많고 적은 것은 각도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을 비교 징험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풍계를 올려 권장 권려하고 가장 적은 사람은 행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사표국은 세종 때 대구의 내사복시 남쪽편에 비밀히 설치하였던 염소를 굽던 곳인데 화약과 무기의 개량을 위하여 국내에 특별히 설치한 것이다. 취토장은 군기감에 딸린 공장 염초의 굽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정원은 40명이었다. 문정실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선이 적성에서 돌아오자 허욱 인문기를 보내어 맞이하게 하다. 문정실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승무는 제조 등이 성들의 마필을 바칠 필요가 없음을 아뢰다. 임금이 윤봉의 말로서 마필을 진공할 여부를 승무는 제조에게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지금 이 진화는 특별 예의의 일이니 마땅히 마필을 바쳐야 합니다. 후일의 성들과 정조에 반드시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 계전이 대자함에서 사리분신이 끝났음을 아뢰다. 임금이 기뻐하고 입고 있던 채단의 일령을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태상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 박물표 전문의 내용. 일성이 정효전 공조참판 박호문 지중추원사 김자옹 등을 보내어 태상 황제가 본국으로 돌아온 일과 태상 황제의 성절을 하례하게 했는데 백관이 표전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태상 황제께 올리는 표문에 이르기를 양기가 북방에 순수하니 만성이 모두 건신했는데
용호가 남쪽으로 돌아오니 온 천하가 함께 경하였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 도무가 균일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태상 황제 폐하께서 관유하고 온유하며 문명하고 준철하셨습니다. 땅은 사막에서 멀어졌으며 조석으로 간절히 바랐으며 지위는 황도에 높았으니 다시 천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환승은 자금에 넘치고 기쁨은 자위에 움직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지로서 바로 성대를 만나서 호과처럼 한 곳에 메어 있어 반열이 종묘에 드나들 자리에 가지 못하니 황제를 위하는 정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과 같으니 황제에 대한 예골은 매우 도타웠다 할 것입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수레가 본국에 돌아오니 세상 사람들이 여망을 위로하게 되었으며 제양해서 다 이르게 되니 할애하는 정성을 바쳤습니다. 삼가 황새 세저포 백색 세저포 각 20필, 흑색 세마포 100필, 잡색마 10필을 갖췄으니 위의 물건들은 정조가 정하지 못하고 물목도 매우 적으니 황제에 계신 곳에 바칠 물건도 되지 못하려니와 어찌 도물을 드리는 의식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위령이 크게 노하시니 형통을 맞이하는 계획을 크게 넓히시고 천자의 수레가 본국으로 돌아오니 온 천하의 바람에 위로가 되게 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까지 도무가 균일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제벽에서 순제의 총명에 합하시고 당왕의 용지에 동일하였으며 공업은 선대에 계승하는 일에 빛이 나고 우에는 성심 그대로 하는데 돈독했습니다. 지성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으니 저 오랑캐도 마침내 도리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1인이 경사가 있으니 음질은 실상 조정으로부터 힘있게 되었으며 두 황제께서 다시 기꺼워하시니 희기는 궁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기뻐하며 사직도 편안해졌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태평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데 발자국은 동토에 메었으니 백벽의 바늘에는 참석을 못하고 심정은 북신으로 달리니 만년의 측수에 배나 간절하였습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위엄이 사격에 미치니 천자의 수레가 본국으로 돌아왔으며 환성이 해위에까지 드날리니 토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삼가 황색 세저포, 백색 세저포 각 20필, 흑색 세마포 100필, 잡색마 20필을 갖추었는데 위의 물건들은 명목이 매우 적고 제도도 교묘한 것이 아니니 어찌 황제에게 진언하는 의뢰에 만족하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표시합니다 하였다. 상성 황태우, 태상 황태우 중궁의 예물은 모두 홍색 세저포 각 10필, 흑색 세마포 각 50필이었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황제께서 천하를 무유하시니 위엄이 육로에까지 미쳤었으며 황제의 수레가 본국으로 돌아오니 경사가 환구에 두루 퍼졌습니다. 무릇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누가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황태자 전하께서는 덕은 인자와 효생에 나타나고 성품은 온화 문화를 나타냈었는데 바람이 관선에 막혔으니 육비의 멀리 순행함을 몹시 생각하셨으며 정성은 천지에 통하였으니 양궁의 서로 기꺼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칭송하는 소리가 번갈아 일어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서로 즐거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선대의 유업을 외람되이 지키면서 먼 지방에 떨어져 있으니 반열은 비록 부추하는 일에 맡겼지만 마음은 연하에 배나 하겠습니다. 예물은 백색 세저포 10필, 흑색 세마포 50필, 잡생마 4필입니다 하였다. 도무는 몹시 좋아서 날뛰입니다. 호과는 한 곳에 몸이 매이며 제항은 험한 산에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바다에는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뜻으로 아주 먼 지방에서 이른다는 뜻이다. 제산 항해의 준말이다. 부추는 오리처럼 뛰어서 달려갑니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평안감사 조서안과 형조 참판 안왕경에게 노비와 전지를 하사하는 사패문 내용. 평안도 감사 조서안과 형조 참판 안왕경 등에게 노비와 전지를 하사했는데 그 사패하는 글에 이르기를 왕세자의 면복을 일찍이 벌써 주청했는데도 하사를 받지 못했는데 경등이 선왕의 명령을 받들어 북경에 가서 주청할 연호를 얻고 황제의 선유와 면복을 받들어 가지고 돌아왔으니 내가 그대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지금 노비 3명과 전지 30개를 경등에게 하사하여 상을 주니 영구한 세대까지 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안왕경은 겉으로는 봄처럼 온화한 태도로 꾸몄으나 속으로는 여우처럼 간사한 마음 품고 있으며 회의를 치우치게 하고 업력이 많아서 집안에 들어가며 상시 속옷을 벗고 첩을 희롱하고 있었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성질사 정발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2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임금의 몸이 불편하여 대궐에 나오려는 정선을 만류하다. 주서 정문형에게 명하여 사신간에 나가서 통사 이함으로 하여금 그 의사를 말하게 하기를 근데 대인께서 오늘 대궐에 나오려고 한다 하는데 전하께서 조금 편찮으시어 정사를 보심을 정지시킨 지도 벌써 3일이나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례하는 표문에도 또한 친히 배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대인께서 대궐에 나가게 된다면 전하께서는 반드시 억지로 일어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내가 친히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장차 그대로 하여금 나의 사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21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공법의 일을 의정부와 전제 제조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임금이 조화승지 정의안에게 이르기를 공법을 의논하여 결정할 때 재상이 10개를 연달아 든 것은 물은 면세하도록 허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이를 고쳐서 전전의 재상이라야 면세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전전을 기다린 뒤에야 재상의 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손이 비록 8, 9분에 이르더라도 취득한 것이 1, 2분에 불과한 것도 또한 모두 예에 따라서 그 전세를 바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소민은 그 안정된 처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잠못 많아서 원망이 실로 깊어졌던 것이다. 내가 절반 이상의 재상도 또한 면세해 주려고 하나 의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같이 된다면 수손급손법이 다시 살아나게 되니 실로 공법의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이 의논은 옳은 듯하면서 실상 그러다고 여겨진다. 대저 그 연분의 법을 정할 적에 그 많은 것을 따르게 되어 결실이 많으면 상등에 따르고 재손이 많으면 하등에 따르게 되니 비록 한 구역의 아니라도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이 같지 않은데 어찌 토지의 척박한 이유를 가지고 재상으로 인정하겠는가? 과연 만약 한 동리의 안에 비옥함과 척박함이 같지 않은 전지를 가지고 그 척박함의 것에 따라서 모두 따라서 재상으로 인정한다면 진실로 의논하는 사람의 표단과 같을 것이다. 이른바 재상이라는 것은 혹은 설이나 우박으로 인하여 모두 말라 떨어지든지 혹은 비가 옴으로 인하여 모래가 덮이고 물에 잠기든지 혹은 사람의 질병으로 인하여 전지를 다 개간하지 못하고 묻게 되는 것이니 이 같은 등류가 곧 이른바 재상인 것이다. 허실이 환하게 판명되므로 징음하기 어렵지 않으니 어찌 수손급손으로 하여 마음대로 짐작하게 하는 비교이겠는가 하면 이와 같은 재상의 곳이 많지 않을 것인데 어찌 그 번거로움을 감내하지 못할 염려가 있겠는가.
거무에는 매 한 구역 안에 절반 이상이 재상된 곳에는 경작자가 수령에게 고하면 수령은 감사에게 전도하고 감사가 호주의 관문을 보내어 경찰관을 파견하게 하여 보고한 재상을 낱낱이 살펴서 재선에 따라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전전이 재상인 것을 면세하도록 한다면 100인의 안에 반드시 한 백성만 살 것을 얻지 못할 리가 있을 것이니 이미 백성들이 살 것을 얻지 못함을 알고서 그 배를 구제하지 않은 것이 옳겠는가. 그것을 의정부와 전제 제조와 더불어 자세히 의논하라 하니 주하찬성 김정서 우찬성 정번 주하참찬 정갑선 호조판사 윤영이 의논하기를 절반 이상이 재상이 된 전지와 여러 사람이 모두 아는 바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경작하는 안의 전전이 묵은 것은 모두 면세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곤교판서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만약 절반 이상을 재상으로 이름한다면 가령 100보의 전지에 40보는 온전히 결실했는데도 그 전세를 다 면제하게 되는 셈이니 실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물며 2년하여 거짓을 꾸미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걱정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재상을 당한 전지의 소술은 겨우 종자와 구량을 보상할 만한 것은 전전이 재상된 예의에 의하여 면제해주고 질병이 있는 사람의 전지는 육전에 의하여 이웃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경운하도록 할 것이니 만약 면세를 한다면 전지의 법에 틀리고 어긋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했다. 영의정부사 하여는 의논하기를 수재 한제로 재상이 된 해는 항시 많게 되고 화곡의 절반 이상이 결실하지 않은 것도 또한 항시 많게 되는데 만약 절반 이상을 가지고 면세를 한다면 국가의 수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신등이 또한 정인지와 같습니다 하였다. 정의안이 들어와서 아래고 또 말하기를 전전이 재상이 되어야만 그제야 면세를 허가한다면 백성들이 살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필부도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군주는 그 공을 이룰 수가 없으며 백성이 넉넉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지 못하겠으며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이 법을 고쳐서 우리의 적자들로 하여금 모두 그거 살 것을 얻도록 할 것이니 다만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일을 삼고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선무로 삼지 않는다면 신은 그것이 옳은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는 이내 어차를 주면서 말하기를 무릇 연분이 상등과 하등이 있는 것은 모두 수재와 한제로 말미암기 때문인데 지금 재상에서 수재와 한제의 조목이 있다면 연분의 등급은 어느 때에 쓰겠는가? 병진년 이래로 수재와 한제가 어느 해치고 없는 해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해마다 온 나라가 재상이 됨으로써 손실 다품의 법이 다시 일어날 것이요 또 바람의 손에는 서리와 우박의 예가 아니므로 비록 작더라도 일수의 아래에 들지 않을 것이요 크다면 온 나라가 모두 그러할 것이다. 천하에 이르기까지 다 같을 것이기 때문에 마냥 풍상이 있다면 또한 연분의 상등 하등에 달려 있을 것이다. 가령 병진년 갑자년의 한제와 정사년 정묘년의 풍제는 스스로 연분이 있어서 상등 하등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연사를 상등 하등으로 나눈다면 법도 또한 면세될 것이니 재상의 조목이 비록 수재 한제의 예논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또한 오를 것이다. 대저 제정한 법이 정제하면 이를 받들어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한 대수라고 한다면 작고 큰 등급이 오로지 한때의 소견에 말미암을 것이니 가령 구질에 비하면 큰 것이지만 산악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크고 작은 등급은 유사가 봉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하연 등이 함께 의논하기를 수침한 건 풍선이 모두 재상의 예의에 있으니 수재 한제 풍제의 재변을 재앙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마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의안에게 명하여 굿날에 친히 아뢰도록 하였다. 구량은 사람 수대로 내어주는 양식이다. 등진년은 1436년 세종 18년이고 갑자년은 1444년 세종 26년이고 정사년은 1437년 세종 19년이며 정묘년은 1447년 세종 29년이다.
구질은 작은 언덕을 말한다. 문중시로 3권 문정특인형 9월 21일 임술 6번째 기사. 국상기간 동안 대소관원의 속옷은 홍색과 자색을 제외한 색은 모두 입도록 하다. 국상의 3년 안에 대소관원의 속옷은 홍색, 자색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잡색은 모두 입도록 허가하였다. 문정시록 3권 문정특인형 9월 22일 개해 첫번째 기사. 사신에게 찬구를 하사하다. 문정시록 3권 문정특인형 9월 22일 개해 두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신숙주 등이 언로를 넓힐 것과 환관의 폐단에 대해 상스를 올리다. 내용은 이러하였다. 신등은 일찍이 직언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이로써 성충을 번거로이 하고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린 지가 한 달이 지나도록 채택을 얻지 못하였는데 또 진달이 있으니 실로 본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새로 정사를 보살펴 다스림을 구하는 이때에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삼가 한두 가지 좁은 소견으로 조목별로 나누어 아래니 엎드려 성상의 제가를 바랍니다. 1. 언로가 천하에 있는 것은 혈기가 사람의 몸에 있는 것과 같으니 혈기가 한번 쉬고 행하지 않으면 온 몸에 병이 발생하여 마음이 능히 편안하지 못하고 언로가 하루라도 통하지 않는다면 사방에 병이 발생하여 군주가 능히 편안하지 못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옛날의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대개 또한 방법이 많았겠지만 반드시 지금과 극간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선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록 귀에 거슬리어 참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있더라도 또한 반드시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꼭 참고서 즐거이 받아들이고 또 칭찬하려 장려하면서 직언의 기세를 격려 양성하여 사방의 말을 오게 한 것은 자손 천만대의 스스로 편안할 도리로서 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들어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 쓸모를 구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는 그 상줄 것을 구하게 되고 노할 만한 때도 이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물리칠 만한 때도 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니 어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당나라 태종이 일찍이 조회에서 물러나와 위증이 조정에 욕되게 한 것을 노하여 죽이려고 하니 문득 황후가 할애하기를 군주가 명철하고 신하가 정직하다 하니 태종이 이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그가 노했을 때에도 죽여도 오히려 죄가 남았을 터인데 그가 기뻐할 때는 아름다운 교태로 생각하였으니 한마음이 옮겨지는 사이에 충신 영신과 사인 정인을 진용 퇴출하는 기틀이 되고 칠한 안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께서는 제위 30여년에 직언을 구하심에 마치 목마른 것 같이 하여 선비의 풍습을 격려하여 자손에게 끼친 계획이 매우 원대했던 것입니다. 그늘의 간신 심요 효원이 부루를 건조함을 간하면서 그 글자를 불태우기를 청하였으며 시신 박팽년은 간승 신미를 논지하면서 천추를 가지고 규정하여 시부의 적으로 지칭하였으니 그 논의에 정직한 것이 충분의 격앙에서 나온 것이므로 간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아첨부리는 얼굴을 움츠리게 한 것이니 이것이 모두 세종께서 수십 년 동안에 선비를 양육하고 작성시켰던 효과이었습니다. 근래에는 의심하고 아첨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게 되어 다투어가면서 직언하는 일을 가지고 피하게 되는데 두 서너 사람만이 유독 이같이 하게 되어 그 충분의 격앙함이 위로는 임금의 위험에까지 움직이게 하였으니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마땅히 서로 경하할 일입니다. 조정에 정직한 신하가 있으면 적국이 이를 두려워하고 선비가 남과 다른 의논이 없으면 식자가 이를 근심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두 서너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만 전하의 처음 정사의 대체에 저버림이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선왕의 수십 년 동안 작성한 공을 나타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논한다면 두서 사람은 말은 비록 적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은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심효원을 처음 내칠 적에 들은 사람들은 얼굴빛이 변화했고 모두가 입을 다물려고 했다가 조금 후에 발탁 임용하는 일이 임금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서로 할애하였습니다. 대저 심효원 한 사람의 진용과 퇴출이 사람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기에 사람들의 기뻐함과 두려움이 이와 같았겠습니까? 진실로 직언하는 사람을 임용하고 버리는 일을 가지고 군주의 좋아함과 싫어함을 살필 수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장차 이를 점쳐서 또 스스로 언행과 묵용의 계책을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 기회에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다행 임금의 감찰력이 매우 밝고 기미를 환하게 비춰 능히 버렸다가 곧 수용하게 하여 두려워하던 마음은 기뻐하게 하고 근심하던 사람은 즐거워하도록 하며 게으른 사람은 흥기하도록 하여 고무하고 견문하는 것이 새로이 한때 이목을 짓게 하였으니 그제서야 성인이 하는 일이 보통의 절대적인 위에서 나온 것이 이와 같음을 알겠습니다. 다만 박백년을 물리친 것은 오래도록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앞에서 기뻐하던 사람은 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즐거워하던 사람은 다시 근심하게 되었으며 헌기한 사람은 다시 게으르게 되었으니 신등은 언로가 이로부터 다시 맡겨서 통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전일 임금의 선유에 말씀하시기를 박백년을 처벌하는 것이 언로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이 같은 경박한 사람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신등은 물러가서 되풀이하여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 의혹을 풀리지 않습니다. 대저 박평영과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국사를 말하다가 빈척이 되었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져서 배반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전하께서는 비록 언로를 널리 열어놓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박평년을 가지고 경계를 삼을 것이니 누가 즐거이 광망하고 어두운 날을 경솔히 발언하였다가 두 번이나 뇌전 같은 위험 아래에 시험하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이미 박평년을 가지고 경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신등의 한묵을 가지고도 후중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군주가 신하를 취할 적에는 마땅히 박백년과 같은 경박한 사람을 구해야 할 것이며 신등과 같은 후중한 사람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박백년이 말한 것은 박백년의 사적인 말은 아니고 곧 나라 사람들의 공적인 말이니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전하께서 홀로 듣지 아니하신 까닭으로 본바라에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글을 올려 진술한 것이니 위로는 군부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배운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등과 같은 사람은 이미 언직에 있으면서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옆에서 방관만 하고는 자기 몸만 보존할 계획을 품고 있으면서 감히 남김없이 말하지 못하여 속으로는 실상 나급하면서도 겉으로는 후중한 듯 하오니 견식이 있는 선비로서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돌아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저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을 취하겠습니까? 박평년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아깝게 글 것은 국가의 대체입니다. 임금의 선유에 또 말하기를 박백년의 말이 선왕에 미치니 내가 심히 이를 경박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셨는데 박백년의 말은 신미가 선왕을 속였다고 한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대저 여제의 명철로서 오히려 사흉에게 속임을 당하였는데도 순제가 이를 쫓아내었으니 당초부터 요제의 명철하면 손상이 없었는데 이것이 선왕의 성덕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만약 선조의 말이 미쳤다 하여 모두 경박한 악행으로 생각한다면 세대를 계승한 초기에는 장차 말을 할 만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니 예로부터 충신 직사가 거의 전인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말에 기휘함이 많은 것은 태평시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세종조에 있어서는 황천탑을 새로 짓고 경찬회를 베풀 적에 당시 가나단 사람이 매우 많았지만 조금 더 기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종께서 유시를 내려 조정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어찌 3년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물며 이 탑은 부셔버려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날에 세종께서 한두 사람의 대신에게 이르기를 황천탑은 태조께서 세운 바인데 내가 만약 공장을 주고 경등으로 하여금 이를 부수게 한다면 경등은 차마 이를 부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탑은 진실로 마땅히 부셔야 하므로 만약 명령하여 이를 부수게 한다면 신등이 어찌 능히 이를 부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세종께서는 모두 우대하여 들어주시고 처벌하지 아니했으니 어찌 그 당시에 말하던 사람들이 모두 조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세종께서 조정을 높이는 정성이 지극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까? 조정에게 말이 미쳐도 세종께서는 이를 용서하셨는데 전하께서는 홀로 세종에게 말이 미친 이유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죄주려고 하시니 어찌 세종의 효성으로서 모자람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마 전하께서 세종을 추존하는 본인은 아닐 것입니다. 대저 조정을 존경함이 세종의 효성과 같다면 이것이 지극한 편입니다. 성상의 선위에 또 이르시기를 함께 말을 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유독 박백령만 죄주는 것은 그가 측근에게 매신 지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또 왕실과 연인하였으니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오랫동안 모시고 왕실과 연인이 한 이외는 다 소원하게 대한 것이요 좋게 책망할 것이 없는데 어찌 군신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것을 보였다고 하겠습니까? 대저 신하는 군주에게 한돈 몸을 맡겨 벼슬 하게 되면 진실로 친근함과 소원함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성상께서 대우하심도 또한 마땅히 그 사이에 호박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건년 이래로 대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고 있으니 어리상 군상의 득실을 경솔히 논해서 대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고 근시하는 신하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대우가 친밀하니 번거롭게 이를 논하여 스스로 규각이 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로써 풍습을 이루어 비록 마음속으로는 옳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즐거이 이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전하께서 또 따라 이에 차별을 두시는 일이 옳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새로 정사를 하심에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기틀이니 성상께서 생각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지 지금에 이르러 무려 8개월이나 되었는데 어찌 말할 만한 일이 없어서 한 사람이라도 정성과 속마음을 털어놓아 성상의 정치를 도울 사람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생각이 이에 이르신다면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되어 그치지 않는 장차는 인심이 해이해지고 상하가 서로 막혀서 질환과 안위도 또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생각하시고 다시 이를 생각하시어 자손만대의 계책을 삼으소서. 1.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송나라 사마광이 논하기를 환자가 국가의 근심이 된지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궁금해 드나더니 군주는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들과 더불어 가까워져서 삼공육경과 같이 진현하는데 일정한 때가 있어서 경계하고 꺼림이 없는 것과 같지 않고 간혹 타고난 성품이 영리하고 말을 잘하며 임금의 안색을 잘 엿보아 그 뜻을 받들어 맞추어서 명령을 받으면 어기고 거스릴 걱정이 없고 일을 시키면 마음에 맞도록 효과가 있게 되니 가까운 사람은 날로 친하게 되고 먼 사람은 날로 멀어지게 된다. 감언 비사의 청탁은 때때로 따르게 되고 침륜 부수의 참선은 때로 듣게 되니 마치 순주를 마시면 그 맛을 즐기면서 그 취하는 것을 잊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진실로 고금의 지론이요 군주에 마땅한 체념할 바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계묘년 여름에 전제하시기를 황간의 직책은 다만 등촉을 밝히고 소제를 하는 데 있으니 왕명을 출합하는 임무는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날마다 정사를 보살필 때 유체됨이 없게 했는데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시기에 맞추게 할 일이니 세세한 일은 대언이 일일이 친히 아르기가 어려우니 부득이 이 무리들로 하여금 왕명을 출납하도록 했다. 건자의 김수는 정사에서 연주를 타고 그 짓을 진달하게 되니 지금부터 이 일은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이 없이 대언이 모두 조계에서 친히 품달하고 다만 마패의 출입이나 조신의 숙배에만 환자로 하여금 전명하도록 허락한다고 했으니 그 세인의 심정을 밝게 알아서 환난을 염려함이 심원하여 미연에 제지시킨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임금의 옥체가 편안하지 못하여 외인을 친히 접견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불 환자로서 출납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대우하기를 매우 엄하게 하여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으니 진실로 성자 신손으로서 만세의 귀감이 될 만합니다. 지금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큰 기업을 개성하여 민서를 새로 통치하게 되었으니 이때가 바로 만기를 친히 결정하여 정성을 다해 정치에 힘을 쓸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조계 예문하는 일 외에는 대소의 출납을 환관에게 위임하여 무노의 역으로서 후설의 임무로 삼아서 관홍 대도로서 대우해 주시니 그 세력이 점차 떨치지므로 잠옷 일을 맡은 것과도 같아서 무릇 말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저들을 격려하여 품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니 누가 즐거이 바른 말로 숨기지 않고 그 패단을 논하다가 군주에 척한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사려고 하겠습니까? 대저 환자는 상시로 임금의 접근해서 모시고 있으니 만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부사유설로 는저시 위에 아래여 무심한 데서 나온 것처럼 하면서 몰래 중상이나 시키니 군주가 또한 어찌 그 외연이 이같이 않을 것을 기피라고 이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비록 모함을 당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디로부터 스스로 변명하겠습니까? 이것이 환관을 두려워함이 곤기보다 심한 것입니다. 또 시비의 분별을 논하고 덕실의 기틀을 분별한 것은 언사의 밖에 많이 있게 되었는데 지금 대성의 진언을 승지가 나와서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환관에게 알리면 환관은 그제서 위에 아래게 되니 3번이나 옮겨 전하께 가게 되면 어찌 능히 그 말 밖의 은미한 뜻을 다 품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폐단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상하가 장차 막히게 될 것이니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선왕의 환난을 염려하시는 시문한 계획을 체득하시고 아래로는 사마왕의 가까운 사람을 날로 친하고 먼 사람은 날로 소격해진다는 의논을 생각하시어 계면년의 전지에 한결같이 따라서 날마다 조계를 보고는 무릇 대승과 대소실로로서 일정한 때가 없이 진언하는 사람에게는 혹은 접견을 허가하시기도 하고 성지로 하여금 친히 아래도록 하여 이목을 넓히고 신정을 바로잡아 선왕의 부탁의 중대함을 개성하여 만세에 한정이 없는 기업을 키우고 넓히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백년의 일은 다만 이 소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또한 말하고 있으니 여러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마땅히 고신을 돌려주고 소용해야 하겠다. 환수가 왕명을 전달하는 일은 내가 정서를 보살피거나 경연에서 매양 대신과 대감과 더불어 시무를 헤아려 결정하고 있으니 접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경연을 열 때 만약 공사가 있으면 승지가 친히 들어와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임금께서 저기하신 초기의 대관을 선임할 적에 어여첨 신숙주 하위지를 발탁하여 대관으로 삼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에 어여첨이 무릇 신숙주와 하위지의 건백한 말은 모두 억제하고 아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보다 먼저 신숙주 등이 박백년의 일을 아리려고 하니 이미 소를 초잡아 두었으나 어여쯤이 이를 말해서 아리지 못했던 것인데 이날 어여쯤이 마치 병을 핑계하고 사직했으므로 신석주 등이 그제서야 이 소를 올렸던 것이다. 그랬구나. 어여쯤이 문제가. 묵용은 침묵하거나 용납하는 것이다. 사흉은 공공, 환도, 삼묘, 곤이다. 전이는 지득이 완전한 사람이며 규각은 말이나 뜻이 남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며 침유는 차츰차츰 헐뜯어 고지 듣게 합니다. 부수는 살을 에이는 듯한 애절한 호소고 순주는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 전국으로 된 술을 말한다. 계민년은 1424년 3년 세종 5년이다. 성자 신선은 임금의 자손이고 후설은 성지 직임에 있는 신하이며 관홍 대도는 마음이 너그럽고 도량이 큽니다. 부사 유설 근거 없는 말과 쓸데없는 말이다. 건백은 임금에게 의견을 아뢰니다. 문정치록 3건 문정특위년 9월 2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외인 혹은 평무영과 미음보 등 사민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형 9월 22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야 박평년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형 9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하위지가 평안도 함길도의 성 쌓는 일에 폐단을 하래다. 양계의 백성들은 성 쌓는 일에 노역하여 피폐함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다만 하삼도는 조금 편안하고 우리 국가의 재화의 부고인데 지금 듣건대 채찰사를 보내어 군업의 성 쌓는 일을 감독하게 한다고 하니 신등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들의 말은 어찌 그리도 우월한가.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여야 호환이 없는 법이다 했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말은 성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들로 하여금 오로지 관장하게 하면 대신이 관장할 일을 처리하려고 하여 비록 흉년이 들어서 해야만 할 해를 당하더라도 굳이 청하여 행한다며 전하께서 비록 이를 정지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실상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보다 먼저 성을 쌓을 때는 그 도의 감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쌓는 일을 감독하도록 하였으니 지금 만약 부득이해서 성을 쌓게 한다면 전례에 의하여 감사, 도절제사 등으로 하여금 쌓는 일을 감독시키는 게 옳겠습니다. 대신을 보낸다면 그 폐해가 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이 어찌 폐해를 끼치겠는가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형 9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전라도에 연분을 1등급 감하도록 하다. 임금이 전라도의 연분 등급을 보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1등을 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연분의 등급은 적중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1등을 감하여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형 9월 2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공조판서 정인지의 처모 장사에 쓸 석회를 하사하다. 40석을 주도록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형 9월 24일 을숙 첫 번째 기사. 주와 승지 정의하니 사신을 문안하니 윤봉과 정선이 자신들의 노비에 대하여 문의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전일에 노비의 문건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만 이대의 아내 권씨와 더불어 서로 소송한 노비는 어찌 소생까지 모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로 정의안이 말하기를 그 후일의 소송까지 사급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교지가 내려졌으니 그 노비를 이미 차지했다면 그 소생은 곧 대인의 노비입니다. 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였다. 정선이 말하기를 나의 노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 정의안이 말하기를 김가래의 곳에서 사들인 노비는 전일에 황해도 감사에 추고한 문안이 본원에 도착되었는데 다만 마감하지 못했을 뿐이며 평양의 노비는 길이 멀어서 현재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형 9월 2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한강을 유람하는 사신에게 공중수를 내려 위로하다. 두 사신이 한강에서 나가 노니 동부승지 우효광에게 명하여 내운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형 9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의복의 방금을 지키도록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리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일은 비록 지극히 세수하더라도 대체에 관계가 있다면 말이 비록 지극히 미세하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늘의 전지의 의복의 승수와 소립의 축수와 연좌 등의 항목 등은 법망이 쇠쇠하여 범하는 사람이 잠은 많으므로 특별히 검하지 말도록 했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법은 경수를 고칠 수 없으며 또 분수에 지나친 사치한 풍습을 열어놓을까 염려하여 우러러 임금의 청문을 번거롭게 했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으니 신등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저, 윤주와 아의 금지는 대기의 현결과 합부로서 구별하고 큰 관계는 없는 것인데 신등도 처음에는 또한 이를 의심했지만은 그러나 법이 이미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는 별로 큰 패단이 없는데도 갑자기 이를 변경시킨다면 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업신여기게 하여 나라의 체면에 손상이 있게 되니 오히려 옳지 못한 일인데 초립대의 수에 이르러서는 또 이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대저 우리나라의 풍속은 윗사람의 하는 일을 본받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이것은 분수에 넘치게 윗사람과 견주는 단서이므로 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립을 창제한 이래로 민간에서 쓰는데 사용된 죽수의 많은 것이 건면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패단이 세밀하여 이루기가 어렵게 되고 공과도 옛것보다 여러 갑절이나 되니 다음은 날로 대단한 사치의 습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로 윗사람을 업신여겨 분수에 지나친 조짐을 열게 되니 이를 방지하기를 매우 엄격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쉽사리 거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그 방금을 허술하게 하고 그 하는 대로 놓아두겠습니까? 교지가 내려진 이래로 무소인들은 좋은 계책을 얻었다고 의기양양하면서 대신들을 구지로 모멸한 것처럼 들리니 유사가 그 미식을 사사로이 끓인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올려 저지시키려고 했으나 마침 실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세밀한 것과 추소한 것이 그 견고하고 견고하지 않은 데는 실제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공간은 갑절이나 지나치게 되니 이것은 아동과 부녀들이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 지금 세밀한 것이 추소한 것보다 견고하다는 이유로서 진언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대단히 사치한 무리들이 바르지 않게 의논을 한 것이니 공론은 아닌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같이 공정에 어긋난 의논을 쓰고서 신등의 법을 지키는 의논을 물리친다면 어찌 장래에 간사한 소인이 임금의 마음을 엿보려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정의 호엽들이 건검는 말을 서로 퍼뜨려서 인심을 요동시켜서 이를 옮겨 위에 들리게 하여 증론의 공평한 데서 나온 것처럼 하여 시비가 뒤바뀌어 분변하기가 어렵도록 하니 전하께서 다만 한 번이라도 그들의 의견에 맞게 된다면 저들은 장차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저 명령하면 반드시 행하고 금하면 반드시 그치는 것은 진실로 성인의 먼저 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명령이 나가면 행해야 하고 되돌아오지는 않아야 하는데 갑자기 법을 제정했다가 갑자기 법을 폐지시키면 사람들을 하여금 그 법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니 또 어찌 정치하는 대체이겠습니까? 만약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쳐서 혹은 원억을 초래하여 원통한 기운이 화기를 손상한다면 머리가 불탐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법을 고치는 어려움과 쉬운 것을 묻지도 않고 다만 그것이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은 세력이 교활하여 사치한 의복을 입는 무리들이 꾸며낸 계획일 뿐이니 무엇이 사람들의 욕망에 관계되기에 서둘러서 고치려고 하십니까? 또 그것이 처음 법을 제정할 적에 또한 점차로 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그 기한을 늦추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알도록 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공장의 집에서는 세밀한 것을 새로 제조한 사람은 없었으며 간혹 법을 범한 사람이 있더라도 대개가 모두 법이 반포되기 전에 제조한 것이며 그일 이래로 백성들의 뜻이 거의 정해져서 법을 범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게 되니 조금 후에 또한 저절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폐해가 없어졌는데도 이미 이루어진 법을 갑자기 개혁시킨다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수의 법은 육전 등록의 일품으로부터 관직이 없는 양반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11성 이하를 사용하고 공인, 상인과 천례는 8성 이하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방금이 진실로 엄격했던 것입니다. 기사년의 수교에 이르러서는 9성 이하의 의복은 유품의 조사와 의관, 자제의 성중관 이외에는 엄하게 금지를 행하였으니 지금에 와서 기사년의 방금은 없어졌지만은 육전의 방금만은 없앨 수가 없다면 금령을 범하여 죄를 받는 사람이 대체로 전일과 다름이 없을 것인데도
다만 대단히 사치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법이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을 싫어하여 더욱 엿보는 마음을 내게 하여 연주를 타고 위에 품다라고 건방을 불편한 점을 다투어 헐뜯게 될 것이니 비록 조석으로 변경하더라도 장차 그 시끄럽게 떠드는 입을 거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정된 법의 섬세함을 염려하여 경솔히 고친다면 도리어 어수선하게 고치게 되는 탄식은 면할 수가 없으니 어찌 성헌을 굳게 지킴이 안정되는 것만 같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한 가지 작은 일일 뿐입니다. 아주 옳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있으니 1. 전하의 처음 정사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검령을 해제시켜 사치의 풍습을 조장시키는 것이요. 1은 성은을 송울이 변경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법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이런 들어주는데 경솔히하여 여러 소인들이 앞일에 대해 바라는 단서를 열어주는 것이니 이른바 이런 비록 지극히 쇠쇠하더라도 대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물며 그일에는 사치하고 화려함을 서로 숭상하여 소인이 그 윗사람을 능멸하게 되니 백성들의 풍습이 사치한 것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비록 다시 한 가지 법을 제정하여 검소하게 하는 습속을 인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차마 이미 제정한 법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다만 신등만이 옳지 않음을 논할 뿐 아니라 대신들도 또한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신등이 사체를 알지 못하고서 함부로 시끄럽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굽어보시어 어리석은 말을 채용하시고 전지를 거두어 들여 법을 지키는 신의를 보여서 백성의 방금을 엄하게 하시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장령 하위지가 인하여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하삼도의 성을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쌓는 일을 감독하게 하여 모두 능히 쌓도록 했는데 어찌 별도로 대신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삼도는 요새 사무가 번거롭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는데 지금 대신을 보내어 다시 소란을 일으키게 하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을보고 이 승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은여가 신문고를 치고 알리기 때문에 이를 고쳤을 뿐이다. 또 기사년의 수교가 육전과는 같이 않은 까닭으로 이 법은 시행하지 않고서 육전의 법을 시행한 것이니 경솔히 고친 것이 아니다. 또 갓은 내가 대가 많은 갓과 대가 적은 갓을 친히 써보았어 그 패단을 다 알고 있는 까닭으로 이를 고치게 한 것이다. 성을 쌓는 것은 마침내 그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승정원에서도 또한 이를 말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헤아려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아뢰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정된 법을 경솔히 고치는 일은 백성들에게 신용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법을 제정하고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백성에게 신용을 잃는 것이지만 배단이 있는 법을 고치는 것은 무엇이 신용을 잃음이 있겠는가 하였다. 승수는 세수이며 연좌안은 부드러운 자리이고 현결은 매달아 매점이며 기사년은 1449년 세종 31년이다. 유품은 구품 이상의 관리 모든 품계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유내라고 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을 유외라 하였다. 기사년은 1449년 세종 31년이다. 문정실호 3건 문정적이년 9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윤봉이 하산집에 가자 선원을 내려 위로하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9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신에게 찬구를 하사하다. 문정실록 3건 문정적이년 9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우의정 남지가 관리를 포편 축출하는 자신의 의견을 올리다. 상은은 이러하였다. 엎드려 전지를 보니 서울과 지방의 관리 중에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승진시킬 만한 이와 퇴출시킬 만한 일을 헤아려 정하여 아래라고 했는데 신등은 지난달부터 병을 앓게 되어 지금까지도 낫지 않았으므로 여러 신하들의 의논은 참여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만 한때에만 행할 수는 있어도 항상 일정 불변하여
영구히 전할 방법은 아닌 듯합니다. 삼가 옛날의 역사를 참고해 보건대 위나라 최양이 이부 상서가 되어 격제를 만들어 상주했는데 선비의 현명함과 우매함은 묻지도 않고 오로지 정혜의 일월로서 단정을 하게 되니 침체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재능에 알맞게 되었습니다. 나경의 설숙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다만 연로만 취하고 현명함과 우매함은 구별하지 않으니 어리는 주로 일지어 나르는 기러기와 같고 차례는 꼬치에 끈 물고기와 같으므로 장부를 쥐고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니 두 서너 사람만 임명하면 어찌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그 후에 견침 등이 이부 상서가 되어 이를 계승하여 행하였으니 위나라의 선거가 인재를 이룬 것은 최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나라 배광정이 처음으로 순자의 격식을 사용했는데 재능이 있고 없고는 묻지도 않고 인선이 차면 기록하여 연수를 한정하여 등급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고 견책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승진만 하고 강평은 없게 되니 그 용화에 침체된 사람은 모두 기뻐하면서 이를 성서라 이르게 되었으나 재주 있고 준수한 선비들은 원망과 한탄이 없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이를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으며 선조의 의논도 또한 이를 그르게 여긴 것이 많았으니 순자의 격식이 현인을 등용하는 길에 방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순자의 격식은 상류를 대우할 수는 있지만 현주는 대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께서 뛰어나신 명철한 감식으로서 또한 어찌 그 패단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다만 관작의 외람된 점을 염려하여 자격의 행수의 법을 제정하였으니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고 다투어 진출하는 풍습을 제거하기 때문이므로 그 염려하심이 원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한 이래로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다 같이 침체하게 된 패단은 진실로 옛날 사람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신의 좁은 소견으로는 순자의 법을 비록 다 계획할 수는 없더라도 현인을 등용하는 길은 또한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국 초기로부터 의정부 6조의 낭청과 대간의 거관하는 법이 시행된 지가 50여 년이나 오래되었으니 지금에 와서는 내직으로는 의정부 여러 조의 당상관과 외직으로는 감사와 사무를 맡은 신하들이 대개 모두가 의정부 6조의 낭청과 대승을 거쳐 지나서 진용된 사람이며 또한 다 소장의 나이로서 승품되어 거관하게 된 예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를 격려하지 않고서 나가서 된 사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또한 낱낱이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질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관등을 뛰어넘어 발탁하는 길도 이것에 있고 다른 것에 있지는 아니합니다. 하물며 형옥을 분변하여 밝히고 번잡하고 바쁜 사물을 다스리는 것은 노쇠한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니 행직수직의 악역에 구애되어 강사할 시를 헛되이 지나쳐버리고 그 기력이 이미 소모되고 총명이 이미 감손된 후에 이를 맡긴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서울과 지방의 관원을 순자하여 행직수직으로 임명하는 법은 이미 만들어진 경례가 그대로 이거한다면 함부로 진출하는 패단을 제거시킬 수 있으며 의정부 6조의 낭청과 대간의 거간하는 것은 본조의 고사를 다시 사용하여 시행한다면 현인을 진용하는 길을 열 수 있으니 이같이 된다면 순자와 용현의 두 가지가 다 같이 시행되어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이 의견을 품고 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일찍이 천총을 한번 번거롭게 하고 난 후에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마침 전하께서 신하들에게 의논하심으로 감히 어리석은 포부를 진술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친히 보고 이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정혜는 정관과 해직이고 연로는 여러 해 동안 쌓인 공로이고 현주는 현명하고 준수한 사람이다. 행수의 범은 풍계와 관직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제도로서 풍계나 높으나 관직이 낮으면 행이라 하고 풍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으면 수라고 하였다. 강사는 40세에 벼슬을 합니다. 용현은 어진이를 등용합니다.